제가 하자고 하면 할까요? 이 말이 이제 나오는 거지. 아니 진짜 그 워드를 사용하신다고요? 네. 100이면 100 완전 오케이. 아니 나 거절된 적도 있어요. 뭐라고 거절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정TV의 정민영. 우민혜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갑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지금. 너 지금 되게 상기돼 있거든 지금. 너 알지? 알아올렸지, 화장실 갔다 언니 빨리 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아니 왜 우리 예전에 그 모모 씨 나왔을 때 인생은 모모처럼 썸네일에 딱 박지 않았습니까? 아래로는 그렇게 몸으로 가고 위로는 이분으로 가야지. 맞아. 인생은 우리 선욱이 언니처럼. 네, 갑니다 여러분. 모셨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오정의 찐언니 이선옥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아니 머리를 뭐 네. 실현당하신 겁니까? 네, 3일 전에 잘랐는데요. 탈모 예방 차원에서. 단지 그 이유로? 네, 단지 그 이유. 근데 확실히 자르니까 어려 보이네 확실히. 그리고 원래 그 이선옥 작가님이 매력이 굉장히 이제 똑똑한 여잔데 거기서 나오는 거친 표현들이 또 매력적인 건데 엄청 지적으로 보이신다. 단발머리 하니까. 지성은 더 이상 필요 없는데. 가진 자의 여유. 이분은 우리 오정TV 공개방송 이후에 디프리 토크를 하면서 네. 너무 궁금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가까워졌습니다. 원래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풀지만 사실 방송 뒤에 또 이어지는 그 토크들이 진짜 찐 토크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선옥 작가님과 함께 찐 토크들을 하면서 저희가 또 이선옥 작가님에게 정말 배울 것이 많다. 채찍 많이 맞았잖아. 오정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많이 혼났거든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답답할 것 같아서 일단 그 이선옥 작가님 주변에 워낙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진짜 많아. 근데 그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 오정은 맨날 이제 방송에서 조금 19금 토크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열려있고 남자도 막 많이 만날 것 같고 바람은 기본 디폴트 값이고 막 파트너 있고 생각하신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까보니까 별게 없어서 이제 이 작가님께서 진짜 그러니까 별게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솔직히 우리 저 확신의 눈빛. 너 없는 거 나 알아. 아니 솔직히 다 아무리 밖에서 이렇게 해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우리 작가님의 그 살아있는 얘기들, 주변의 얘기들 듣고 아예 그 사세, 그들만이 사는 세상 같은 거야. 부부끼리도 오픈 릴레이션십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그 자리에도 계셨잖아 심지어. 나는 진짜 나 깜짝 놀랐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 분들은 모르지만 많이 있지는 않고요. 네. 있죠. 그런 분들만 작가님 주변에 모이는 건 아닐까요? 모른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과 나누다가 그 친구들이 이제 또 건너 얘한테는 뭐 말해도 안전하겠구나. 어떤 평판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안전지대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들어오죠. 일단 제에게 얘기가 들어가면 제 이상 나가지 않는다. 그거랑 쟤는 어떤 평판이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없이 삶에 대해서. 어쩐지 우리 작가님이 나는 안전해. 계속 우리한테 얘기했잖아. 안전해. 계속. 근데 사람에게는 인간관계 안에서 누구에게나 다 안전지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친구가 필요한 이유도 그거고 어떠한 얘기를 해도 얘한테서는 내가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고 어떠한 불편도 느끼지 않는 그런 해방구 같은 존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에게나. 현실에서 그런 사람이 있기 쉽지 않거든요. 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요즘 사람들이 또 더 외롭고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이런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미녀한테도 너의 비밀은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려. 나 이 언니한테 의지하고 싶거든요. 나의 비밀도 너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 서로에 대한 약간의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미녀는 나에게 어떤 사람, 미녀는 특히 오윤혜를 어떻게 생각하 이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에 조금 모자라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그 사람한테 실망을 갈 수도 있고 나도 미녀의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의 비밀을 얘기하지 말자. 근데 할 비밀이 없어 아직까지는. 저는 근데 의외로 잘 못 참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비밀을 어디 가서 얘기하진 않더라도
제가 뭔가 비밀이 있으면 막 얘기하고 싶고 상담하고 싶고 막 이렇거든요.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어떠한 인간에게도 기대가 없어요. 그래. 이거 슬픈 거 아니야? 아니야, 이런 분들이 건강하더라고. 기대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실망할 일이 없어요. 맞아. 왜냐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원래 그랬어요? 아니면 바뀐 거예요? 살면서 되게 축적된 사고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이래.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뭐 인간은 왜 이럴까? 인간은 왜 이런 존재일까? 이런 그 부조리함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그 이해 불가한 그것 자체가 인간이다. 그럼 애초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한 존재인데 기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치. 기대하면 실망하고 맞아. 나도 누군가의 기대치에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냥 그런 거를 없애는 과정이 저는 좀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맞아. 이제 혼자서도 뭐 외롭지 않은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생각을 하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그럼 우리도 거죠. 서로 기대하지 말자. 그렇죠. 그럼 비밀 아니 기대할 게 뭐 어른 있어. 아닌데? 난 기대하는 거 좋은데 왜? 아, 기대를 하지 말자고. 그냥 내 안에 어떠한 쓰레기가 있든 누구나 마음속에 다 쓰레기장이 쓰레기 엄청 많아요. 있잖아요. 네. 정말 더럽고 네. 그런 욕망이 있고 네. 제가 본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하고 친하신 분 네. 프로던데 네. 제목만 봤어. 네. 그 무슨 불륜 관계는 되게 상스럽잖아. 그쵸. 그런 말이 불륜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관계에 집중하고 그 관계의 그 에너지라는 게 우리가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예의, 범절 이런 걸 넘어서서 그 순간에 불타오를 때 온갖 막 더러운 말, 상스러운 말 그것이 또 성욕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기도 그런 걸 내려놓았을 때 이렇게 불타는 요소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스럽다는 게 때로는 그런 영역에서 그렇게 발휘되기도 하는데 그게 내 안에 어쨌든 있는 게 나오는 있죠. 거잖아요. 많지,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걸 이해하면 돼요. 맞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뭐 대단할 게 없다라는 그렇죠. 거지. 이분들의 그 사고의 끝에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뭐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바라봐주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들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실 겁니까? 저는 상담은 안 받아요. 그럼 뭘 받아? 네가 그 만들어는 네가 와야 돼. 얘기를 들어주실 수 있는 거구나. 아니 왜냐면 네. 나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남이. 그쵸.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와서 제가 수많은 상담을 거쳐서 이것도 내린 결론이에요. 오. 누구랑 헤어질까? 이렇게 물어오는 친구나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걸 물어오는 친구는 100% 안 헤어져요. 네, 고민이 되니까. 네, 헤어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어져야 된다는 이성적인 생각이 있지만 못 안 헤어지니까를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 한 1, 2년 후에 보면 이제 그때 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결심하기 전에는 그걸 남한테 그래 뭐 헤어져라 100번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냥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상담은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 상담은 돈 주면 받아요. 우리 이제 작가님 그 주변에 저희가 들었을 때 솔깃했던 것은 어쨌든 임자가 있는 사람들의 오픈 릴레이션십이 이게 뭐 모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모임이 있으면 당장 가입을 해야 되는데 모임은 없고. 아니 못하지 남편이 동의 안 하는데. 그 남편도 동의를 해야 돼요? 오픈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그 관계 부부나 연인이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게 오픈 릴레이션십인데 한쪽만 그러면 안 되죠. 한쪽만 이제 그게 바람이야. 그게 불륜이고. 그러면 오픈 릴레이션십으로 갑니다. 오픈 릴레이션십에서는 원래 그런 사고 가치관을 갖고 있는 짝꿍끼리 만난 겁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그게 강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맞춰지는 겁니까? 두 가지 다가 있는 거죠. 둘 다 가능하긴 원래 하군요. 그런 사람들끼리 사고방식이 맞아서 합의하는 걸 수도 있고 살다가 한쪽에서 제안을 했는데 콜 해서 가는 걸 수도 그럼 있고. 그들 안에 지켜야 될 선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선도 제가 알기로는 다 서로의 합의 선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 커플도 처음에는 서로 이제 생기면 얘기를 하자. 서로 얘기를 하자고 합의를 했지만 하다 보니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대신 그걸 알게 되더라도 그걸 뭐 비난하거나 이러진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찌됐든 이렇게 궁금해요? 다 궁금하죠. 다른 세상 이야기니까요. 이 오픈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작가님 주변에서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꽤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있긴 있는 있죠. 예. 보셨을 때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내 맘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도 하다 보면 중간에 상처도 받을 테고 끝이 안 좋은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유형화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라는 자체가 부조리하고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에도 지배를 받고 그래서 어떤 커플은 평화롭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어떤 커플은 깨지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커플은 합의한 상태에서 서로가 계속 시도를 못하고 있기도 해요. 합의는 했는데 안 구해져. 합의는 안 했는데 구해져. 아직 돌입을 못했어, 둘 다. 그래서 서로 그 합의한 상황에 대한 서로 이게 상상신을 계속 얘기만 하면서 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쟤를 찍었어. 쟤랑 하고 싶어. 그럼 나는 쟤랑 하고 싶어. 이렇게 서로 그 상대를 얘기하면서. 그런 정보도 공유를 자기 해요? 주변에, 예. 근데 자기 주변에 있는. 골랐지만 그게 성사는 안 성사 된다. 안 된 것이.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대시를 못 해가지고,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병원에 어떤, 그러니까 그 스파 마사지사 이렇게 찍어놓고 서로 이제 그 사람 아는 거지. 이제 아니까 이제 남편한테도 걔 알지? 걔야. 그럼 이제 남편도 어떤 대상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둘이 합의는 했어. 근데 행동에 돌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각자가 그 롤을 하면서 둘이 이제 관계를 하기도 하고 나를 그 여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직업이 만약에 이 친구는 그 마사지사가 되어주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와 재밌겠네. 역할극이네 역할극. 진짜 신기하다. 아니 그거는 그러면은 단지 그 섹스까지만이에요?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의 교류나 이런 것도 다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선은 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픈 릴레이션십은 일단 섹스까지를 허용하는 거죠. 관계라는 게. 안 그러면 남사친 여사친하고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용하는 건데 그 섹스 이외의 감정까지는 누구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정하겠어? 정한다고 해서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픈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어찌 됐든 두 사람이 혼인이라는 그거를 지키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각자가 상대방이 누구를 만나든 크게 이제 개입하지 않는 약간 그런 식으로 혼인은 유지하되 자유연애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것도 다 다른 건가요? 두 사람의 거칠게 말하면 그렇죠. 아니, 두 사람 관계는 아무 문제 없이 유지하고. 소원해지거나 이런 거 없이? 그렇죠. 안 소원해졌잖아요. 근데 이거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럴 거면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 각자 그냥 다른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면 되지. 왜 결혼이라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는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었겠죠. 결혼을 둘이 생각했을 순간에는. 그러니까 결혼 후에 살다 보니 할 수도 있고 결혼 전에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건 연인일 경우에도 가능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더라도. 연인도 서로 어쨌든 독점적인 연애 관계를 약속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열어뒀다는 거는 딴 남자 만나, 너 딴 여자 만나. 하지만 우리는 연인이야. 이 관계에는 변함이 없어라는 거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지?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어떤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사람한테도. 연인이나 배우자라는 관계에서 느끼고 어떤 짜릿한 쾌감이나 뭐 내가 이 연인 사이에서는 만족이 안 되는 성적인 관계는 뭐 외부에서 찾기도 하고 이게 분리가 잘 되는 제 친구가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어떤 남자하고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깊은 그 사랑? 남자는 이제 유부남이었어요. 뭐야? 제 그 친구는 이제 친구는- 별거 상태였고 어쨌든 혼인 관계는 유지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그 오빠한테 푹 빠졌어. 이러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 오빠 외에는 사랑할 수 있는 방이 없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 방 하나밖에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아유 지랄을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왜 말했어요. 작가님한테 지랄을 한다 가가지고. 이랬어. 그랬더니 사실이야. 근데 내가 너 얼마나 가나 보자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어쨌든 그 오빠랑 사귀었어요. 사귀고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또 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방을 임대 줬나? 내가 그랬더니 아니 방이 또 있더라고.
몰랐던 방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오빠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 건 아니야. 그래요? 네, 그런데 다른 남자가 또 들어온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여러 명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계속 내리려고 하잖아요. 저는 너무 무의미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의를 100번 내려봐야 나는 내 마음이 지금 이 사람 외엔 없어. 너무 괴롭고 막 그래 맨날 술 마시고 이랬어요. 근데 그 남자가 들어오니까 언제 그랬냐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 이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이 사랑이라고 얘는 믿었지만 다른 남자가 들어와도 이것도 또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랑이 뭘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네. 그냥 저는 사랑은 그냥 뭐 돌아서면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돌아서면 또 바로 보고 싶고 네. 그런 게 그 사랑이고 제가 언제도 여기서 말한 것 같은데 영원한 사랑 같은 건 없다. 그냥 지금 사랑은 있다. 그렇지만 영원한 사랑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랑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뭐 나는 한 사람만 뭐 이런 것도 안 믿고 인간의 모든 말을 믿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 아까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던 그 친구가 더 이상 들어올 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남성이랑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럼 방 청소를 한번 깨끗하게 해줘야 돼. 나 진짜 방 청소 해야 돼, 안 해야 돼? 솔직히 이건 예의잖아. 대청소해야지. 대청소입니다. 대청소 각입니다. 방 청소는 영국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Y존 타이트닝 에센스입니다. 아무리 얼굴에 좋은 거 발라도 우리 Y존 환경을 또 깨끗하고 그리고 쫀쫀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언제든 방이 여러 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과 나도 한 5개 정도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진짜 이런 콘텐츠 계속 해야 돼. 광고량도 어쩌면 이렇게 찰떡이야. 방 청소는 여궁이지.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저는 이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새로운 방을 만들기 위한 방 청소를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렇다고 막 여러분 그냥 막 쉽게 살 수 있는 금액대는 아니에요. 사실 워낙 좋은 제품이고 성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방 청소를 자주 일주일에 한두 한다니까. 번씩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여궁에서는 여러분들이 말 못할 지금 우리와 같은 고민들, 남편, 남자친구랑 너무 소원해지고 안 느껴지고 이런 고민들까지 전문가분들이 상주해서 상담 가능하니까 1588-5570 상담해 주시고 2+1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안전지대 같은 곳이 미즈케어예요. 여궁 미즈케어예요. 거기에다가 어디다 얘기 못하는데 얘기하고서 도움 받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여궁 미즈케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방 청소 깨끗하게 했으면 이제 손님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남성분들도 방에 똑똑똑 누가 했어. 근데 안 들어와? 왜? 못 들어가겠는 거야. 이거 들어가려면은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 자, 똑똑똑 왔을 때 자신 있게 손님을 맞이하려면 스트롱 잡스만한 게 없습니다. 손님의 필수품 누구 집에 놀러 갈 때 빈손으로 못 가지. 뭐 준비해서 가잖아. 이거 준비하셔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의 방에 손님이 자주 옵니까? 안 오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데이샷. 아침에 몸이 너무 무거워. 낮에 졸려. 그럴 때 활력 성분을 듬뿍 담았습니다. 흑마늘 아르기닌 타우린 그리고 나이트샷.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손님 왔을 때 이거 2알씩 드셔야 됩니다. 자, 밤마다 자신 없는 분 힘과 지속력을 위한 성분 담았고 지금 이거 한 달 먹고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해드리죠? 환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자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구입하실 수가 있는 거고 서울대 약대 박사 출신인 신약 개발자가 연구 개발하고 최고의 시설에서 진짜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논문을 기반으로 남성에게 꼭 필요하고 궁합이 잘 맞는 성분으로 원료 그리고 함량, 배합을 꼼꼼히 따져서 담았으니까요. 여러분 일단 드셔보시고 한 달 드셔보시고 자 전화 주문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10-5689-8330으로 전화 주문 주시면은 쿠폰 혜택 동일하게 드리니까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반드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오늘 방송 끝나면 각자 방 만드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겠네 진짜. 아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산삼으로
이제 손님이 갔대 또 오게 해야지. 재방문이 제일 중요하거든. 모든 거 알지? 재방문이 제일 중요한 거.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이 바로 이 산삼순백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산삼순백은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지리산에 직접 씨를 뿌린 씨종이에요. 씨종 산양 산삼을 사용한 100% 엑기스입니다. 이러면 재방문이 안 돼. 아니 나 거꾸로 한 거야? 잘해야 되겠죠. 네. 자, 함양 지리산 동북향에서 비료 농약 없이 잘 자란 7년근 산양 산삼만 담았습니다. 네. 다양한 사포닌 종류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합니다. 네. 지금 이 산삼순백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재구매율이 높아요. 한번 드신 분들이 계속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구매를 하는 제품이고 홍삼 가격의 산삼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조금 더 저렴한 제품 일단 좀 가볍게 시작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산삼 시대로 하시면 되고 지금 산삼순백 구입하시게 되면 1+1에 이 침향환과 당장 케어 둘 중에 하나를 또 선택해서 맞아요.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침향한 아니면 요거 20만 원 넘는 단장깨요. 이거 지금 특별 할인하고 있으니까 산삼순백에서 마음 바뀌기 전에 이런 특별한 이벤트 있을 때 좋은 뭐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손님, 손님을 위한. 재방문을 위한 손님의 재방문을 위한 선물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데서 보셨더라도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반드시 산삼순백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남겨주셔야 합니다. 네. 아휴, 진짜 열심히 산다. 그쵸? 우리처럼 열심히 사는 여자 보셨습니까? 지금 방 다 내어드려요. 그러니까 아니 방을 만드는 기술 같은 건 알려주는 곳 알려주진 않습니까? 근데 서로 알아본다던데 탈이 안 나게. 나는 한 사람의 방만 있어라는 생각만 없으면 뭐. 아 방은 저는 아예 없거든요 지금. 방 그냥 청소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할 거는 저는 오픈 릴레이션십을 권장하진 않아요. 아, 왜요? 안 좋은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건데 어떠한 경우에도 부부가 있다고 하면 아내와 남편이 합의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을 대하는 그 감정의 농도랄지 이게 둘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지. 아무렇지 않은 노력을 해야 될 뿐이지 정말 한쪽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고 한쪽은 말은 못하지만 조금은 그래도 별로일 수가 있거든요. 막상 닥쳐보면. 근데 이게 똑같지 않은 이상 이게 이 불화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들키지 마라 쪽이지 굳이 오픈 릴레이션십을 권장하진 않아요.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도 만약에 김도근이 바람을 폈어. 이거를 우리 오픈 릴레이션십 처음에 막 좋아 상상해. 나는 쟤랑할게 막 했어. 근데 막상 진짜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면 상상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생각해봐. 김도근이 나를 좋아한대. 내 쳐들어가지 거기에 똑똑똑. 그러니까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들키지 않는 게 정답이야. 좋은 거는 모르고 안 들키는 게 좋은데 이제 민여 씨 같은 경우에는 늘상 자기가 그럴 수 없는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너무 들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 수련을 해야죠. 안 들키는 수련. 근데 저는 안 들킬 수 없다고 봐. 민규 씨가 또 잘 캐치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 아닌 것 같아? 아니 나는 얘가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아. 민규 오빠는 솔직히 관심 없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 그냥 너를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위험 요소는 본인 캐릭터가 아니에요. 얼굴이 알려졌다는 거지. 아 이게 위험 요소예요? 그럼요. 아 그러면 파트너가 생기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상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막연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만났어. 만나는 남들이 보는데 지금 정민이 어디서 봤다고 전민기 인스타로 막 보내. 실제로 그렇게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도균 씨한테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감시망이 많은 세상에서 이 몇십만 채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사실은 위험 그러면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돼. 우리를 어디서 봤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 우리는 해줘요. 사회를 바꿔야 돼요. 사회를 막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나를 어디서 봤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건 내 프라이버시다. 그러니까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상대를 언제나 타인을 대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프라이버시가 존중받고 싶으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돼. 근데 우린 그게 안 돼 있는 사회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그걸 끊임없이 위험 요소가 근데 좀 높네. 전파를 하고 자 그래서 만난 건 뭐 사업상으로 사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어디서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벌써부터 야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러니까. 어디야 어디.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뭐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가능하죠. 그치. 그나마 좀 수월하죠. 야, 이게 얘기만으로도 즐겁네, 근데.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차 안에서 데이트하고 맨날 집으로 가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만약에 상대가 뭐 기혼자다. 그러면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무인 이런데 무인 모텔 이런데 그런 데 가야죠. 그러면 가야겠죠. 주인이 없으니까. 그런 데를 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떠한 남자들은 그리고 뭐 상당히 많은 남자들이 그래요. 여자한테 무인 모텔에 가고 우리가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서 말하는 자체를 굉장히 그러니까 남자답지 못하고 되게 째째 보이고 수치스러운 남자라고 생각해서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온갖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말들을 못 내뱉어요. 그럴 수 있겠네. 우리는 이런 상태니까 우리는 무인텔을 가야 되는데 무인텔 어디로 이런 말을 자체를 여자에게 하는 게 너무 남자로서 되게 못나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냥 여자 입장에서 저도 막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남자가. 이거 그냥 가정입니다, 여러분. 누가 마음에 들었어. 막 불륜이든 뭐 어쨌든 뭐가 막 시작되려고 그래. 근데 저 남자가 저렇게 막 현실적으로 무인텔 뭐 7층으로 와서 뭐 700 몇 호로 오면 돼 이러면 나 마음이 짜게 식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 705로 갈 때 엄청 설레? 아니 엄청 약간 영화 속 그러니까 엄청 긴장되고 첩보 영화처럼. 스릴이 있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감시 체계가 있어서 블랙박스가 뭐 경로가 다 찍히고 구글 타임라인도 있고 그 타임라인은 뭐야 또? 그게 요즘 불륜 적발 1위래요. 왜냐하면 그 기지 뭐 위치 추적을 해도 반경 몇 미터 안에 이렇게 나오는데 구글 타임라인은 정확하게 어떤 건물인지 찍힌데 이 사람이 근데 어디 구글 있는지. 타임라인은 어떻게? 저도 몰라요. 그게 근데 뭔지. 위치 뭐 이렇게 심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상대 사람의 그 구글 계정이 요즘에는 다 있으니까 그게 이 사람의 현 위치를 그 번지 수대로 찾아준대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로 내가 이 오정TV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오정TV 그 불륜 콘텐츠를 보니까 알고리즘이 떠가지고 계속 변호사들이 나와서 요즘 불륜 걸리는 일이 뭐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럼 뭐지? 그러고 보니까 구글 타임라인이래. 우와, 신기하다. 몇 개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걸 내가 동의 안 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뭐 상대방 구글에서 계정을 수집하기 보통 때문에. 부부들이 뭐 상대 계정을 알고 있나 봐요. 뭐 알 수도 메일이든 있죠. 뭐 네. 이것도 같이 쓰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많이 하여튼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걸로 그냥 건물 주소가 나온대. 어디 있다는 게 어디 모텔에 딱 있다고 나온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좋아요. 잠깐 마음이 동해서 막 일탈을 한다고 쳐요. 이게 안 들키냔 말이에요. 들킬 것 같다라는 거지. 근데 저때도 전문가분이 나오셨잖아. 98%가 안 들키고 들키는 1, 2%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래잖아. 난 그게 너무 안 신기해. 들킨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훨씬 많아요, 주변에? 안 들킨 사람이 많죠. 어떻게 해서 보통 들켜요? 오버하다 들켜요. 오바? 감정이 오바하면 네, 보통은. 그게 자신이 없는 거거든. 감정을 오바 많이 안 할 자신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 꼭 무슨 연인 이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의 좀 기본적인 원칙인데 상대방에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누구에게든. 저 사람은 맞아. 되게 돌발 행동을 해. 어떤 날 막 감정적으로 굉장히 매달리고. 그러니까 감정 처리를 셀프로 하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의 동물이니까 뭐 어떤 막 정념에 휩싸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그 순간에 어떤 통제를 못해서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죠. 뭐 나 지금 뭐 가고 있어라든지 전화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전화를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보통은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 많이 들키거나 깨지거나 이제 상대가 그러면 이제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이제 딱 멀리하게 되는 거죠. 왜냐 얘는 이제 위험하구나 이렇게 느끼니까. 그러면 안전하게 만나려면 어쨌든 그렇게 셀프로 감정 처리가 가능한 사람을 잘 볼 줄 아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우선 거잖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나도 1차로 그렇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반드시 비단 이런 연인 부부관계에만 해당되는 원칙들이 아니에요. 맞아. 인간관계에서. 예, 모든 인간관계에 사실 이런 인간상이 되면 어떤 관계든 좀 더 현명하게 저는 이렇게 지키거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서로 셀프 감정 처리가 잘 되는 분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뭐 오픈 릴레이션십을 하든 아니면은 뭐 서로에게 그냥 그렇게까지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또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한 1년 동안은 오윤혜를 그런 식으로 잘 만나다가 그다음에 또 또 이선옥한테 눈이 갈 수도 있고 그치. 막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좀 자유롭게 제가 또 돌아가나요? 전에 말했던 그 인간관계 원칙 중에 나는 언제나 타인에게 원 오브 댐이다. 넌 그게 안 되지. 나도 그건 안 돼. 원 오브 댐이다. 나 독점하고 싶고 나도 독점 받고 싶거든. 그치. 그게 있어야 맞아. 돼요. 이 어떤 관계든. 나는 타인에게 전부일 수 없어요. 누구나 인간은. 그러면 원 오브 댐이라는 걸 그냥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네. 1년 후에 뭐 다른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 관계 때문에 나와의 관계 내 방이 좁아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결정할 일은 끝낼 것인가? 이 방의 크기로 그냥 유지할 것인가? 비참하다 갑자기 방이 좁아져서. 그 비참하게 했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왜냐하면 나에게도 또 큰 방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다른 방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럼 나에게도 이제 어떤 방이 키워질 수도 있고 새로운 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건 거죠. 그 우리 작가님은 많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진짜 한 몇 배로 다양한 남자들 만나보셨을 텐데 그렇게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 진짜 치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큰 결심을 하고 뭔가 이제 만남을 막 했습니다. 말로는 다 가능하대. 근데 우리 작가님이 보셨을 때 직업을 떠나서 이런 얘기나 이런 남자들은 진짜 양아치가 많더라. 이런 통계가 혹시 있습니까? 본인만의 통계. 예를 들어서 결국 약간 요런 느낌의 애들은 뭐 쎄하다. 너무 웃긴 얘기인데 네. 고대 출신이 양아치가 많더라. 이선웅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남자. 왜 어떻게요? 이건 개인 데이터 한정. 네, 개인 데이터. 데이터 한정. 당해본 양아치 뭐가 있어요? 양아치까지는 아닌데 네. 저는 그래도 양아치라고 말할 만한 사람을 만난 적은 없어요. 되게 인간은 그리고 다 네. 똑같아요. 의외- 그건 아닌데 의외면 뭔가 이제 상호 존중보다는 좀 약간 일방적인 행동이랄까? 약간 그런 면이 좀 강하게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연히 이거는 이제 사실 데이터라 볼 수는 없죠. 우연히 그게 고대였을 뿐이고. 그러니까 한 명은 넘는다는 거잖아. 심지어 한 명은 넘는다는 거잖아. 아니 그럼 직업군으로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 그럼 그 사람들 잃을 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맞아. 어떤 불륜관계 있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인지 아니면 되게 조금 소극적인지. 뭔가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이 네. 정말 날것의 욕망을 드러냈을 때 그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모습하고 그 날것일 때 그 무슨 언어, 막 생각 이런 갭이 엄청 크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브리그의 사람들은 이브리그 남자들은 그냥 평상시의 대화가 그냥 거칠고 엄청 수도 있고. 거칠고 막 야하고 막 색드립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일부 리그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점잖고 정제된 말을 하지만 그치. 이제 그 날것이 보여졌을 때 또 그 맛이 있어요. 진짜 그럼 더 섹시해 아니면 더 더 깨요? 섹시하죠. 지금 일부 리그 남자들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이분이. 그거를 되게 끌어내줬을 때 엄청 좋아해요. 꿀팁 얻어가네. 꿀팁이네. 그걸 어떻게 끌어내줘야 근데 돼? 그건 일단 내가 안전지대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지. 내가? 그치. 그분들 잃을 게 많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내 이 날것의 말이나 해도 내 된다. 진짜 속에 있는 그걸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도
되는구나. 그게 심지어 좋구나. 이거를. 날것의 말 중에 하나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못하죠. 아, 그래요? 방송에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다. 내가 야설을 보는 이유도 이 날것의 언어에서 내가 진짜. 흥분을 느끼거든. 아까 우리 사전 토크했던 그 상스러움. 그게 막 욕하고 사실 인간이 다 이러거든. 거기서 거기니까 그 사람들인들 그런 욕망이 없겠어요. 근데 제 데이터 한정으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섹스리스예요.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섹스리스야. 그리고 삶이 되게 무료해요. 근데 잃을 건 많아. 그런데 어디서도 어떤 안전한 대화나 내가 해방으로 느껴지는 그런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러한 말을 사실 할 수가 없는 삶인 거죠. 그쵸. 그런 삶에서 이거는 꼭 섹스가 아니어도 그냥 대화라도 그런 이에 색드립을 치고 막 이런 대화를 해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그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저는 그 욕망을 실현할 구멍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에 룰을 만드는 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부 리그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막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꼬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건 남도 못하게. 그래서 더 규제해요? 이상한 법과 제도를 막 만들어요. 그래. 나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이 성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그치. 쾌락, 그 행복 이런 것들을 온전히 누리기보다는 그걸 계속 막 범죄, 공포, 막 어떤 권력 이런 걸로만 바라보는 그 프리즘을 장착한 게 매우 불행하다. 그걸 즐거움과 쾌락의 도구로 인간의 삶에 이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주고 행복을 주는 요소인지를 이렇게 온전히 이해한다면 이렇게까지 이걸 막 처벌하고 규제 일변도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 리그에 어떤 해방구가 좀 있어야 된다. 여자 일부 리그는 어떻습니까? 여자 일부 리그도 똑같죠. 그래요? 근데 네. 확실히 남자보단 선택지가 좁을 것 같고 뭔가 그걸 표현하는 게 굉장히 남자보다도 훨씬 그렇죠.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프로그램이 저는 약간의 그 해방구 중에 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전 여기서 확실히 풀고 가니까. 해방을 느낍니다. 여기에 이제 어쨌든 초대 손님으로 오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막 그런 색드립이나 성적인 얘기하고 하면 뭐 부끄러워하면서도 어쨌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 사실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가도 이제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오히려 더. 못 하잖아요. 했다가 난리 나잖아. 그런 말을 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성이라는 요소는 붙어 있어요. 이게 인간을 살게 하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치. 인류가 존속하게 하는 에너지원이고. 그런데 이게 분리될 수 없는데 그게 발현되는 게 말, 몸짓, 섹스 이거잖아요. 근데 일단 말이 막히고 그치. 몸짓도 이제 못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섹스가 막히면 인간은 불행해져요. 내가 불행한데 인류를 행복하게 할 아이디어를 짜겠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눈으로 볼 수도 없지. 그 불행하니까 불만이 가득하니까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못나 그리고 남 보이고 짜증나는 행복한 걸못 거지. 보고 그치. 막 행복해 보이면 자 오늘 저 나랑 불 지르러 보내자. 가자 이렇게 사냥을 하고 아. 불행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더 자기 삶에 대한 비참함 이런 것들을 자꾸 나쁜 쪽으로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규제를 풀어야 되고 더 자유를 얘기하는 게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 건 자유주의 규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선옥 작가님이랑 오늘 잠깐 다루기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 AV 배우 요즘 이렇게 일본에서 많이들 와서 활동하시잖아요. 우그라 유나도 뭐 나왔다 하면 조회수 터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분들을 모아서 행사를 수원에서 열린 행사가 있대요. 근데 이 행사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단체들이 이 행사를 하지 말아라. 반대하는 운동들이 지금 일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국회에도 행사 금지 청원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맘카페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제 네. 여성 단체랑 맘카페 위주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합법적인 행사고 이게 포르노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배우들이 나와서 성인 엑스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성박물관이 있고 있어요. 어느 도시에 가도 그런 게 있듯이 네. 일본 AV 배우들하고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이제 이런 행사가 기획이 됐어요. 그러면
그 팬들도 오고 혹은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도 가고 해서 거기서 여러 이제 부대 행사들을 하는 거예요. 뭐 팬사인회도 하고 굿즈도 팔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성착취라는 거예요. 그 여성단체들의 주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착취라는 것이 도대체 설정이 그 상황에 설정이 가능한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본인들이 직업적으로 또 원해서 그렇죠. 자부심을 갖고 그러니까 하는 행사. 레이싱 걸들이 그 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게 자기 직업이잖아요. 여기 그 유다현 씨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여성을 성상품화한다고 페미니스트들이 막아서 지금 상당히 그게 줄었어요. 예. 그래서 남성을 세우거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성 일자리가 오히려 이제 남성한테 가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여성의 어떤 성적인 직업 활동에 대해서 이분들은 바로 성착취라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야말로 좀 약간 편향된 시각이라고 느껴지는 게 여성은 그러면은 도구로서만 존재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받아주는, 여성은 늘 받아주는 입장이라는 게 이게 기본 사고에 깔려 있어야지 너 지금 성착취 당하고 있어가 가능한 거잖아. 여성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맞아. 건데. 기본적으로 여자는 성욕이 없고 남성을 도구로서 사용할 수 없고가 전제가 되어 있는 맞아. 그냥 약간 받아주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지. 지금 막 그 대학로에도 뮤지컬 중에 여성만 입장 가능한 19금 그거 뮤지컬 진짜 성행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충분히 그렇게 성을 소비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거는 성착취라고 반대 안 하잖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 역차별이지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그 여성단체나 이제 뭐 맘카페 이런 데서 우려하시는 게 저 맘카페랑 여성단체 조금 또 결이 다르긴 해요. 그쵸? 맘카페는 이제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데 아이들이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그게 연중 상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날짜 하루 이틀 잡아서 하는 행사고 일회성으로 열리는 행사인데 그걸 봤다고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어머니 저는 성착취남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이들은 다니면서 TV에서 부모들 안 볼 때 뭘 보고 있는지도 사실 알 수 없고 뭐 모텔 앞도 지나다닐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건 이제 부모들 자신이 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아이들은 내가 또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건 커버가 되는 거고 그거는 좀 기호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성단체들은 이걸 성착취라고 하니까 이건 또 다른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착취는 누가 누구를 지금 노예로 부려서 그 이득을 누가 따먹어 가는 건데 이 여성들은 그냥 노예로만 있을 뿐이고 근데 이 여성들은 자기가 참여해서 자기가 돈을 받아 가는데 그 관객들이 가서 그 즐기고 오는데 그게 어떻게 성착취로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리얼도를 쓰는 게 강간 연습이다라고 하는 그 문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분들의 사고는 대체. 그러니까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을 자꾸 이거 규제할수록 자꾸 더 불법적으로 삐져나오잖아요. 저도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이미 우리나라 우리의 수준이 이만큼씩이 올라갔는데 그걸 억지로 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더 막 숨겨야 될 것 같고 더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시위해가지고 갑자기 티켓팅이 확 올랐대요. 아, 오히려 확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거든. 이런 게 한다는 것. 주최 측에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이런 거를 좀 반대하고 이러는 건 너무 후진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이 성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성상품화라고 비난을 하는 게 저는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성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라는 것은 상품화는 모든 영역이 다 똑같아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모든 요소는 상품이 돼요. 예를 들어서 폭력성이 있잖아요. 인간 안에. 폭력성은 우리가 그걸 스포츠화하는 거예요. 네. 격투기 경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화되어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네. 성적인 요소들은 내가 누구를 데려다 예전에 뭐 동굴에 끌고 가서 강간을 하는 그거는 그냥 본능이 문명화되지 않았던 시절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적인 요소를 끄집어내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상품으로 만드는 게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고 소비 사회예요. 그리고 문명 국가라는 증거고 문명화가 덜 된 국가가 여성을 강간하고 할례 의식을 하고 이러는 거지 문명화된 국가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상품화라는 게 굉장히 나쁘게 쓰이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보는 모든 요소에는 성적인 기호가 들어있어요.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짐승돌 뭐
다 그래. 어떤 말에도 우리가 이중 언어로 넣잖아요. 중의적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석하고 이게 다 인간이 가장 자극을 많이 받는 욕망을 건드려야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요소가 폭력성도 선정성도 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제일 섹시하지 않아? 이선옥 작가님? 그것도 그런데 가슴이 왜 커졌지? 지난번에 만났을 때랑 사이즈가 달라. 나는 지금.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 언니 뭐 하고 온 거야? 원래 이제 저희 마이크 달기 전에 자켓을 입고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자켓을 벗는데 나는 깜짝 벗으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승부심을 좀 오늘은 부려봤습니다. 왜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사이즈가 커졌죠? 지난번에 잘못 봤겠죠. 무슨 소리야. 과소평가한 거야? 아니 그때 배꼽 나오는 거 있잖아. 오. 그때는 못 느꼈는데 오늘은 가슴이 장난 아니시네. 조금 예. 이 채널 컨셉에 맞게. 네, 딱 맞다. 이제 뭐 윤혜 씨 옆에서 그래봐야 뭐 아니. 하찮습니다. 아니. 다른 얘기하자. 확실히 섹시해지신 건 맞다. 네. 우리 이선옥 작가님은 어떤 남자한테 제일 끌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본인이 워낙 좀 지적인 여성이니까 말 잘하고 뭐 똑똑하고 뭐 어떤 권력 있고 이런 남자한테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세요? 어때요? 저는 하정우 씨 만나고 싶어요. 나랑 겹치네. 겹쳐요? 언니 진짜. 언니 진짜 왜 아이, 그래요? 뭘로 해야 돼 이거. 그 하정우 씨가 어떤 형이길래 그런 하정우 씨 느낌을? 유머 코드. 아 재밌지. 맞아. 유머 코드 좋아. 그리고 난 너무 섹시해. 섹시하죠. 남자 같죠. 우리 작가님이 매력을 느껴서 만나셨던 분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날 그렇진 것에? 않아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다 내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고 네. 어떨 때 했던 행동이 살짝 비릿한데 약간 B급 느낌? 그러면 제가 하자고 하면 할까요? 이 말이 이제 나오는 거지. 아니 진짜 그 워드를 사용하신다고요? 네. 아, 전에 나 남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수쌤한테 내가 했잖아요. 하자고 하면 할 거예요. 아 이거 눈을 바라보고 그 남자 네. 앞에서? 네. 와 이거 너도 할 수 있잖아. 나 못하지. 나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 우와 그러니까 대박이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짱이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의 세상이 이 작환탄을 하게 되는데 남성이 먼저 대시하기 굉장히 힘든 세상이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피해를 입게 돼요.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맞아요. 이런 세상을 그 일부 여성들이 만들어 놓은 덕에 남성들이 너무나 여성에게 대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네. 19세에서 34세 지금 남녀 중에 70% 정도가 연애를 안 한대요. 맞아요. 아예 이런 연애를 사회는 포기. 그러니까 돈 문제도 있지만 연애는 문화거든요. 문화. 그 사회가 정말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살면서 굉장히 사회가 자유로울 때는 페미니스트들이 프리섹스 외쳤다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변질됐나? 이렇게 근데 바뀐 거예요. 그럼 이런 문화 속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범죄와 연애의 경계가 이렇게 너무 위험하게 미세하게 차이가 법이 없을 또 때 약간- 남자에게 안전한 관계나 안전한 연애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타개할 방법은 그냥 내가 그걸 깨놓을 수밖에 아니 없는 근데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막상 섹스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이 여자가 너무 아니? 뛰어 100이면 100 완전 오케이 아니 나 있고? 거절된 적도 있어요. 뭐라고 거절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만난 지 5분 됐는데 갑자기 내가 나 자전거- 오만에 그러진 않지. 그래요? 야. 그렇게 대놓고 거절해요. 그분도 아직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좀 되게 미안해하면서 거절했죠. 그거는 어떤 그럼 부분이었어요? 쏘리 하는 거죠. 바로 또 인정. 그럼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앞으로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건 모르죠. 앞으로도 아니라는 거겠지. 아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 멘트까지 못할 거고 그냥 뭐 한번 만나 볼래 뭐 이렇게는 할 수 만약에 뭐 모르겠어. 근데 이제 내가 하자고 하면 할 거예요. 이런. 너무 즐거운 상상이다.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 이선옥 작가님 주변에 오윤혜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고 정민여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갈린데. 진짜요? 네. 제가 어떻게 갈려요? 투표를 좀 특징이 해봤는데 있습니까? 네. 특징은 그냥 각자 취향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윤혜 씨가 이렇게 하얗고 오목조마다 예쁘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얼굴은 정민여지. 딱 이러는 거여서 내가 꼭 그럴 때마다 얘기해줘. 카메라가 10분의 1도 못 담는다. 맞아. 실물이 훨씬 예쁘다. 그건 그 얘기를 제가 사실입니다. 꼭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스타일이 이렇게 하얗고 이런 사람은 글래머고 이걸 좋아하는 타입이 있고 민여 씨 같이
인형같이 그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개치. 그 남자들의 차이는 그 없어. 남자들의 연락처 좀 저희한테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그거야 줄 수 있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이분들은 다 준비된 사람들입니까? 엄청 부담. 우리가 멀리서 몇 명이나 있죠? 뭐야 오윤의 정민이하고 막 도망가겠지. 근데 제가 또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 정민여 픽을 했어도 내가 그래서 오윤혜가 하자고 하면 안 할까 하면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다. 야, 이건 솔직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마음만 싱숭생숭해지고 진짜 그때도 얘기했잖아. 우리 오정 공개 방송한 지가 벌써 작년입니다. 12월 말. 언니 또 만나서 맥주 마셔야 했는데 지금 6개월 동안 못 하고 있잖아. 6개월이 아니지 오윤혜 씨. 몇 일? 지금 4월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개 방송 며칠 했지? 12월에 했잖아. 아, 그래? 4개월 됐죠. 12, 1, 2, 3, 4. 아, 5개월 됐지. 5개월 이제 거의 4개야, 4, 5개월. 왜 늘려요? 더 못 만난 게 아, 그 정도로 마음과 다르게. 그러니까 진짜 선옥 작가님 만나가지고 산 이야기를 막 이렇게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아니 나 두 분 남편한테 경계령 내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제가 그렇게 문란하게 살진 않아요. 아유 그럼요. 물란하다는 거 아닙니다. 예. 인간관계 팁이랄까? 그냥 이러면 그냥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 살려고 노력한다. 그냥 이런 그러니까 조금 더 산 사람으로서의 뭐 조언 같은 거? 아니 그 얘기 듣고 우리 아무 일도 없잖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작가님 또 뭐 책 쓰신 거 없어요? 홍보하실 거 있으면 책 못 쓰고 있어요. 네. 끝인사라도. 오정TV 지금 몇 만이에요? 지금 43만. 40만 넘었네. 그때 40만 안 됐을 때 40만 뭐 했잖아요. 미리 공개 방송 축하. 네, 43만 2천 분입니다. 네. 간혹 불러주시는 오정TV 덕에 제가 어디서도 하지 못하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서 저도 즐겁고요. 여러분 오정TV 계속 사랑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작가님 응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작가님한테 궁금한 점 또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에 모실 때. 네, 저희가 또 모셔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댓글 달아주시고 좀 징징댈게요. 광고하는 제품들 사랑해주시고 상큼하게 해요. 다른 데서 보셔서도 우정TV 보고 봤다고 꼭 남겨주세요. 아니, 저희들의 네. 마음의 방에는 우리 사정의 분들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남편 방이고 뭐가 없어. 자, 여러분 방만 가득하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